신사숙녀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외교정책 관점에서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의 잃어버린 조각 같은 국가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 및 민주화를 통해 아시아의 역동적 성장 흐름에 동참하려던 미얀마였지만 군부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안입니다. 수십 년간의 군부 독재를 끝내고 2015년 11월에야 출범한 문민정부가 군부 세력의 무력으로 무너지는 것을 방관해선 안되며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여러 부족들로 이루어진 다양성의 나라임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교를 받아들이고 관용해온 나라입니다. 전략적 차원에서는 천연자원 보고이자 인도양으로 접근하기 위한 거점 지역이며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제재로 고립돼 있던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찾은 민주주의를 제치고 등장한 미얀마 군부 세력들은 예상치 못한 강도 높은 수준의 진압으로 시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미얀마 군부의 시위 진압에 한국산 무기가 사용된다는 의혹은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무기 거래 등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오메가 리서치 파운데이션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한국 대광화공이 만든 DK-44와 퓨즈 모양이 유사하고 디자인이 비슷한 제품이 쓰이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애너스티 인터내셔널은 50여 개의 현지 동영상을 분석해 미얀마 군부의 무력 진압에 관한 보고서를 냈는데 미얀마 군부의 여러 무기를 소개하며 한국 대광의 DK-44 섬광포금탄이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루가스총이 수출돼 사용된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회사들은 자사 제품들의 미얀마 수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대광화공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2015년에 만든 DK-44 포금탄 3만여 개를 미얀마 경찰에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조업체라 수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DK-44 모델 중 최루탄도 있었는데 생산한 지 오래됐고 인체에 치명적이지는 않으며 수출된 미얀마에서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을지 생각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진 현지에서 직접 한국산 무기가 사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광화공 제품 설명은 스티커로 붙어있는 것과 달리 현지에서 발견되는 DK-44 제품 설명은 인쇄 형식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사용되는 제품들 사진을 보여주자 대광화공 관계자는 인쇄 형식이라 우리가 작업하는 방식은 아니다. 우리 제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등 국외로 무력 진압용으로 수출된 제품이 있다면 언제든 사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진압에 쓰이지 않는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과 터키 등에서 사용된 적이 있고 한국에서 쓰이지 않는 최루탄은 해외에서도 쓰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인권 침해에 한국산 무기가 사용되지 않게 총포와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수출 제도 전반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10일 한국 정부도 미얀마의 군용 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미얀마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군용 물자의 미얀마 수출을 금지하고 산업용 전략 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시위 진압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한국산 최루탄과 최루탄 발사체 등 시위 진압 장비는 군용 물자에 해당해 수출이 금지됩니다. 군부의 반발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미얀마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외국을 독자 제재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기재부 등 7개 부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방과 치안, 전략물자 수출,
개발 협력 등 3개 분야의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방부에선 미얀마와 진행하던 군교류를 끊기로 결정했고, 미얀마 측과 추진하던 국방정례협의체와 미얀마 군정교에 대한 교육 훈련 과정과 경찰 치안 분야의 교류를 중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미얀마에서 악용될 수 있는 최루탄 등 군용 물자의 수출도 불허할 계획입니다. 최근 미얀마 현지에서는 시위 진압에 사용된 물대포나 최루탄이 한국산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와 외교 당국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인도적 목적의 사업을 제외하고 개발 협력 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미얀마는 한국의 주요 지원국 중 하나로 올해 공적 개발 원조 ODA 지원 규모는 2021년 현재 94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도 903억 원이 지원됐으며 지원 분야도 다리 건설부터 IT, 농업, 신도시 개발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함께 하고 있는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다리 건설 공사도 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얀마와의 유무상 원조 사업을 재검토하되 민생과 직결된 사업이나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경험을 잘 알고 있어 기대를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미얀마인들에 대해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이 넘게 미얀마에서 군부의 무력 행사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군경의 과잉 진압에 희생자가 속출하자 인도적 차원에서 내린 조치입니다. 업무부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에 있는 미얀마인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군경의 시민에 대한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동시에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석방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미얀마인 가운데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경우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체류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졸업과 연수 종료 등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 방문자 등도 체류 연장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체류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에도 국제 정세가 완화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강제 출국 조치로 자국에서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미얀마 시민들은 한국을 가장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픈 과거를 대부분 알고 있고 한국의 민주화 항쟁을 그들의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의 장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민주주의보다 안정을 추구하는데 군부의 무력 행동과 시민들의 반발은 둘 다 중국에게는 불안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 요소들은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데 이 틈을 타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며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이해하고 이걸 따라하려는 마음도 있고 미얀마에서도 전국적이진 않지만 한국을 벤치마킹한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의 아픔을 교훈 삼아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는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주의가 빛을 내길 기대해봅니다.